지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귀여운 하락장입니다. 최고점 대비 코스피가 지금 겨우 22% 하락을 했거든요.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코스피에서 2021년 7월부터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2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 잡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거를 슬슬 알아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락장 후에는 언젠가 다시 상승장이 옵니다. 근데 언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오늘 언급하는 3개 시그널, 4개가 아니라 3개죠. 3개 시그널이 안 오면은 그냥 11월에 저는 진입을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4월 22일부로 주식을 상당 부분 처분했기 때문에 하락장이 와도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첫 번째 지표, 윅스가 40이 된 후에 한 달 후에 매수를 한다. 이게 615번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일단 공포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윅스가 보통 40이 넘어가면은 금융시장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윅스가 더 올라갈 수가 없나?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때는 8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윅스 40 치면 사람들이 공포에 쩔어 있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보통 투자자들이 제정신을 차리는데, 그때 진입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15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가 그런 시기들입니다. 요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윅스가 40 넘어가고 한 달 기다렸다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만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윅스가 40이 넘어갔어요. 한 달 기다렸습니다. 그때 들어갔어. 한 달 기다리니까 4% 벌었고, 석 달 만에 23%, 6개월 만에 33%, 그리고 1년 만에 47%를 벌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력한 전략이죠. 첫 번째 유력한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유력한 지표는 711번 영상에 나오죠. 외국인과 개인 수급을 이용한 그런 전략인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파는 거를 꾸역꾸역 삽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대세 하락장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 전부 다 팔거든요.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근데 하락장이 너무 심하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도 결국 포기를 하고 투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할 때, 투매할 때 들어가면은 보통 기가 막힌 타이밍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가, 뭐 대충 뭐 이때였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금융위기잖아요.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왔는데, 개민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된 게 2009년 1월 19일입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하고 투매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2020년 3월 20일에 그 동학개미들이 투매를 했습니다. 못 버티고 팔았거든요. 물론 이때도 그렇고 한두 달 후에 다시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요 타이밍이 굉장히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때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 1150 그리고 1566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때부터 그 코스피가 2200까지 올랐고, 이때부터 코스피가 또 3300까지 오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674번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PBR가 1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한다라는 패턴도 있어요. 이 보시면은 PBR가 1 이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들어가면은 평균적으로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후에 섭섭지 않은 수익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섭섭지 않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죠. 참고로 지금은 PBR가 1.07 정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이 순간에는 1.07 정도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PBR가 1에서 1.11 사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매수를 해서 1년 또는 2년 후에 매수를 해가지고 큰 재미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3월에 코스피가 가장 쌌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쌌어요. PBR가 0.7이었는데 이때가 코로나 때였잖아요. 이때 들어갔으면 1년 만에 이만큼, 2년 만에 요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나머지 표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PBR가 1 이하였는데 2년 후에 수익이 안 난 적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지표가 언제 들어가게 되는가, 요거를 살펴봤어요. 한국에는 그 대세 하락장 또는 꽤 큰 하락장이 4번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요. 요때이고, 우리한테 가장 그 많이 알려진 거는 이때랑 이때죠. 요게 코로나고, 네, 그리고 이게 금융위기였습니다. 이때는 재정위기였고, 뭐 이때는 뭔지 모르겠네. IT 버블 뭐 터지고 이럴 때였는데, 자, 보시면요. 2002년 4월부터 3년 2월, 이때는
개인 투매 시그널이 있었어요. 2003년 2월 4일에. 이때 들어가면 좋았습니다. 지수가 604에 들어가가지고, 이때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가 2000까지 오르거든요. 윅스 시그널은 이때 없었고요. PBR은 그때 제가 PBR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자료가 없습니다. 자, 금융위기 때는 이 윅스 시그널은 2008년 10월 30일 들어가라 라고 하고, 개인 투매는 2009년 1월 19일에 들어가다라고 시그널을 주고, 그 PBR1도 2008년 10월에 들어가라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세 개의 지표가 다 시그널을 주는데, 사실 이 세 개가 다 등장하면은 가장 이제 훌륭할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빠른 사람들은 2008년 10월에, 그리고 이 세 개의 시그널을 전부 다 보고 싶었던 사람은 2009년 1월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이때 들어갔으면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2011년 4월 같은 경우는 윅스 시그널은 2001년 9월에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이때 1800이 들어갔으면은 그래 조금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PBR랑 개인 투매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윅스 시그널은 2021년 3월 27일에 들어가라라고 시그널을 줘요. 1700에. 그리고 개인 투매 시그널은 2020년 3월 20일에 들어가라라고 시그널을 주고, 근데 PBR 시그널이 안 맞았습니다. PBR은요, 2018년 10월에 벌써 2300대 이미 1 이하로 들어갔거든요. 이때 들어갔으면 꽤 고생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후에 2020년 3월에 지수가 1400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안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두 개 시그널은 거의 일치하죠. 3월 말에 들어가세요라고, 이게 20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요 두 개 시그널은 2020년에 3월 말에 들어가라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 PBR 지표 있잖아요. 이 PBR 지표는 시장 바닥 지표로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지고 PBR가 1 이하이니까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할 거예요. 들어가자 하는 거는 타이밍을 좀 살짝 안 맞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18년 10월에 들어갔으면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윅스 시그널과 개인 투매 시그널, 요 두 개 시그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귀여운 하락장입니다. 최고점 대비 코스피가 지금 겨우 22%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세 하락장, 심각한 하락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하락장이 지속되면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 떨어지면은 조금 전에 그 두 시그널, 윅스 시그널과 그리고 그 개인 투매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들어가면은 되는 건데, 만약에 시그널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정상적으로 11.4 50지옥 전략을 따라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제 주식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오면은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주식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익했습니다. 하락장 후에는 상승장이 오기 때문에 시장 바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